월요일 킹스맨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한 한겨레 기자, 박석원 YTN 앵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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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한 기자. 네. 바쁩니까 요새? 안 바쁩니다. 네. 요새 제주도 안 가세요? 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청문회 등 뭐 등등 또 네. 임명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첫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첫 소식.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수순 밤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대통령이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그대로 임명 수순에 들어가고 빠르면 내일 임명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에 아마 청문회 했었죠. 네. 기억하는데 뭐 재송부 요청이라면 임명하겠다라는 네. 뜻이겠죠. 네, 뭐 여의도에서도 한동훈 법무장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고, 뭐 이미 소통령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네. 권력의 실세로 이제 자리매김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돼서 여야 공방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어쨌든 뭐 효과적으로 공략을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에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기되는 의혹의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인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민주당이 프레임을 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그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좀 프레이밍에 말린 네. 뭐 이런 측면도 청문회가 있었어서 사실 이제 지금 재송부를 했다라는 거는 임명하겠다, 이거는 뭐 국회 동의 여부와는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임명이 뭐 그런 수순으로 보입니다. 사표도 낸 것 같아요 벌써. 네, 어저께 이제 사표가 됐다는 네.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 사표 내용도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아하. 굉장히 거친 말들을 쏟아냈는데, 예. 일단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뭐 정의와 상식의 기준에서 외압에 흔들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정권이 집착하고 린치를 가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데 임명을 하면, 근데 이제 특정 그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네.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스펙 의혹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직 100% 논란이 끝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불씨는 살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조국 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것처럼 수사를 하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청문회 때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이제 드러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이제 논문 대필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케냐나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제 사람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이 있고, 또 그 논문들이 하버드대 공모전 주제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고등학생이 습작용으로 써놓은 에세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버드대의 공모전 주제와 일치하면 이게 입시용이 아니면 뭐냐, 이런 의혹이 짙어지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학교가 전체가 네.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스펙 보험을 드는 거에 이제 만연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와 함께 부적격 판단받았던 후보자들, 자, 이분들도 임명 강행될 것 같은데 누구 있습니까? 일단 박보균 원희룡 장관이죠. 이제 네.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았었는데 뭐 이미 재송부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지난주 13일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여기에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임명이 됐고요. 이제 남은 거는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네. 후보도 아마 임명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뭐 임명은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장관 후보자들 중에 정호영 후보자가 핵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핵심인데, 예. 여야 모두 사실 약간 죽은 패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참. 이미 이제 말하자면 형식이 뭐가 되던 자진 사퇴든 경질이든 임명 철회든 어쨌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죽은 패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어서, 네. 이제 이쪽에서는 이렇게 두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장관을 낙마시켜주면 뭐 한동훈, 한덕수를 다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다른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정호영은 이미 죽은 카드이기 때문에 정호영 플러스 1 그러면 그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해서 낙마를 해줘야 뭐 국무총리 인준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약간 여야 간에 좀 이몽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네요. 좀 볼까요? 네.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한국갤럽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네.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적합 여부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였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적합하다는 평가가 44%고요. 적합하지 않다가 36%로 적합하다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적합하다가 24%,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가 45%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조금 우세하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한 기자는 네. 뭐 우리 특히 원희룡 후보자 네.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네. 그 예전에 그러니까 뭐 이게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네. 예년 정권들에서 이제 임명했던 장관 후보자들에 비하면 눈높이에 못 미치는 후보들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후보들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뭐 위법성이 다분해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워낙 첫 번째 내각이기 때문에 이 아까도 뭐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이제 특수성이 좀 작용을 많이 해서 운 좋게 넘어갔던 후보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전히 근데 이제 뭐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제 국가 국정의 한 분야의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후에라도 그 의혹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성비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성비 의혹으로 제명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입장을 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완주 의원이 어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는데 당과 나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말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입장을 낼 생각이라고도 막 덧붙였는데요. 많은 분들께 혼란을 주고 고통스럽게 해서 죄송할 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또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우린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당에서 제명 절차가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당에서도 충분히 상황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오늘 오전에 의총 열고 박완주 의원에 대한 비대위 제명 의결을 추인할 예정입니다. 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가장 큰 거죠? 박완주 의원이 왜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보다도 예. 이 사건에 대응하는 자세가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랫동안 이 사실을 좀 이제 은폐한 게 아니냐 이런 몇 달 이상 네. 숨겼던 것 같아요. 받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 피해자를 어쨌든 국회 바깥으로 내쫓으려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단을 강구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박완주 의원이 이제 당에서 결정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는데도 내가 좀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입장을 바로 이제 맞받아치는 것 같은 모양새로 잇따라 내는 거는 네. 이 자체가 지금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본인이 억울했다라면 당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떤 소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 행태 이 자체가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게 지금 박완주 의원은 지금 아주 억울하다.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성비 의혹 자체는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네. 입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런 말을 하면 박완주 의원은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에 대한 굉장히 전형적인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의 실체를 알리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 그러니까 새로운 가해 우려 때문에 안 알리는 건데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나도 억울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는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비위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하겠다. 당 차원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와도 조금 배치되는 것이어서 조금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주 의원이 좀 그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민주당에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네.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성비 관련해서.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미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추세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범죄가 있었고 2020년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성범죄가 있었는데 이때마다 민주당이 사과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과를 했는데도 또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이 당내 어떤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혀 방비나 모니터링이나 뭐 혹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자, 이거 민주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 2012년도에 성추행 전력이 있었는데 이게 민주당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검찰 내에서 이제 감찰까지 받아서 징계까지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문제는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선 총무비서관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언론 이제 별 문제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아침자 보도에 따르면 이 분의 이제 검찰 내에서의 별명이 음담패설이었다는 거예요. 아, 별명이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와서 검찰 내에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계속 요직이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이걸 방어하는 쪽에서는 뭐 10년 전의 일이다, 뭐 20년 전에 낸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수준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역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이 어떻게 중요하다.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분이 이제 시집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시집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이런 걸 왜 활자를 해놓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뭐 납득할 도저히 뭐 아무리 어떻게 선회하려고 해봐도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성범죄를 옹호하는 것 같은 시를 시인데 적어놨는데 또 성범죄 같은 시라고요? 네. 예.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20년 전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분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청와대가 아닌 용화대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용산에 예. 너무 검찰 출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식구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이제 옹호하면 이거 제 식구들 데려가더니 감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시가 지금 보면 뭐 밀집장소 추행죄 같은 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를 지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시 같아서 내용은 제가 막 얘기를 안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면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다 발언한 거 예. 사실 여기서 그렇죠. 저희랑 했던 내용인데 요거 문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게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 과정하면서 나온 발언인데요. 13일이었습니다. 지금 뉴스캠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대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질문에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여서 진행 상황은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하면서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논란이 됐고 네. 또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징계 네. 지금 진행은 들었는데 네. 결과는 지금 아직 안 나온 네, 거죠. 안 나왔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시작만 들었어요. 한다는 네, 시작만. 하겠다. 네. 뭐 징계 대상이 됐다라는 것만 예. 이제 보도가 있었고, 근데 이 부분도 뭐 사생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약간 물타기 하는 것 같은 얘기인 거고, 지금 어쨌든 뭐 국가 의전 서열이 몇입니까? 아주 높죠.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뭐 개인적으로 어느 술집에 갔다 이런 걸 의혹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민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상납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도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자 6월 지선 얘기인데요.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가장 뭐 격전지인데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이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조사했는데요.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각각 42.4%, 41.8%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5.1%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뭐 여론조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동연, 김은혜 두 분 오차 범위 접전이고 박빙인데 강용석 무소속 후보 5% 내외면
변수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변수라고 보면 변수가 될 수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변수가 아니라고 보면 변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강용석 보수 이제 쪽에서 관심사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근데 지지율은 숫자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때 그 숫자가 어떻게 흩어질지는 사실 장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모두 지난 대선에 준하는 그러니까 양쪽 세력의 결집이 거의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강용석 후보와 이제 김은혜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강용석 후보는 너무 저쪽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실제로는 단일화를 했으니 이 후보를 찍어줘야겠다라는 여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정치는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강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도 이제 거부됐던 인사인데 그렇죠. 예. 국민의힘 후보가 이 후보와 지지율 때문에 단일화 협상을 한다. 이 부분도 사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거냐 이것도 좀 세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금 페이스북에 강영수 후보 선대위는 우파 후보 단일화에 찬성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강영석 후보가 아마 공식 입장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 공이 김은혜 후보한테 넘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이제 말하자면 수도권 선거에서 득이 되느냐를 이제 국민의힘이 따질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파 후보냐, 우파 후보냐. 우파 후보로 규정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경기도나 서울 수도권은 중도층을 잡는 게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렇죠.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 보면 이게 누구 공약인지 모를 정도로 양당의 공약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스펙트럼이 더 오른쪽에 있는 후보랑 단일화를 해서 그쪽 세력을 규합해서 이긴다? 사실 이제 이런 방정식이 성립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김은혜 캠프 쪽에서 아마 이제 고민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미묘한 변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단일화 언급 자체가 이 도민에 대한 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조금 지나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 날 12일 날은 도민들이 맞다고 하면 그 시선 따를 것이다 해서 조금 달라진 입장도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뭐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이 강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 당선이었습니다. 당선이었나요? 대통령. 네, 당선인 시절에 통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것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통화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왜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금은혜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통화 내용을 밝힌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가 그러니까 김은혜, 김동연 후보 둘 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에 대해서 좀 대동소이하다. 네. 사골 공약 아니냐 이러면서 두 후보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TV 토론회 케이블 TV에서 이제 TV 토론회 녹화를 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이것도 이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내서 못 나갔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의 방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선거 개입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뭐 이재명 후보도 네. 인터뷰에서 실제로 전화 안 했을 거라고 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이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이제 부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이제 비방이나 공격 같은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상황이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답변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상의 어떤 문제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좀 네. 이것도 역시 진실 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재명 후보 인터뷰 과정에서 인천시장 후보 지지율 격차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매일경제와 MBN에 의뢰해서 매트릭스가 조사한 5월 10일부터 13일 양일간 진행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킹스맨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